내 평생 채울 수 없었던 욕망과 힘이 죽은 뒤에도 살아남아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두렵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의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모든 욕망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고 우리는 대체로 믿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별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사실 공포영화가 무서운 것은요,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감정들, 아니 좀 더 확대된 그 생전의 감정의 찌꺼기들 때문입니다. 분노, 원한, 욕망, 이런 것들이요. 살아있을 때건 혹은 세상을 떠난 후건 평화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나 자신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 아닌 다른 그 어떤 세상에서도 평화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이 깊은 밤에 문득 들었습니다. 안미정씨, 김준희씨 잘 들으셨어요? 두 분 신청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죠. 태양의 제국에서 보이소프라노의 소간 띄워드렸습니다. 아주 소년의 맑은 음성이 인상적인 곡이죠. 저는 이 곡만 들으면요, 모르겠어요. 그 영화 속에서의 그 전쟁의 모습 때문인지 전쟁과 아이들이라는 그 단어가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평화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한 것이 또 아니죠. 앞으로 미래를 또 생각하는 거죠. 평화라는 말은 너무나 거대한 말이라서 내가 평화라는 말을 쓰면 문득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명구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면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그
그것을 위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요, 최종원 씨처럼요, 쌍둥이 엄마와 결혼하신 이 쌍둥이 아빠는 아이들과 아이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어른들이라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녹여낼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글쎄요, 큰 힘을 가진 정치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이라크 파병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이 시점에서요. 경제 논리만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야 될까요? 아니면 정치 논리만 갖고 그걸 풀어내야 될까요? 터키도 발을 빼고 일본조차도 발을 빼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죠. 저는 사실 무지하게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 방송에서 무지하게라는 이런 말이요. 굉장히 답답해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방송을 듣고 방송을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우리들이 그 생각 문득 이 밤중에 답답한 마음에 해봤네요. 평화는 살아있을 때건 혹은 세상을 떠난 후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거 한번 모두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참 우습지만요, 저 인터넷 아이디, 저희 MBC에 소속된 인터넷 아이디가, 한글 아이디가 평화거든요. 왜 그걸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 신청할 때, 이거는 차마 아무도 이미 누군가가 신청을 했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신청을 했는데, 덜컥 됐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재준 씨, 오늘도 안녕하세요? 닥치는 대로 정신없게 살긴 알아야 할 것도 보아야 할 것도 들어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가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는 그다지 하지 않아도 뭐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도 있지만요. 저에게 소박한 꿈이 있다면 눈 감는 그날까지 최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생활에 영위하는 것도 그 중에 일부고요. 또 은임 누님의 방송을 듣는 것도 지금 이 나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일부입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오재준 씨의 생활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분 좋네요. 우리 음악 함께 들을까요? 임혜정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미나 타넨바움에 나왔던 곡이죠.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여성의 우정과 삶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프랑스 여배우 로만 르보링거가 주인공 미나 역을 맡아서 열연했는데요. 영화의 주제곡과도 같은 그는 18살이 되었네 달리다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Il venait d'avoir 18 ans. Il était beau comme un enfant, fort comme un homme. C'était l'été, évidemment, et j'ai compté en le voyant mes nuits d'automne. J'ai mis de l'ordre à mes cheveux, un peu plus de noir sur mes yeux. Ça l'a fait rire. Quand il s'est approché de moi, j'aurais donné n'importe quoi pour le séduire. Il venait d'avoir 18 ans, c'était le plus bel argument de sa victoire. Il ne m'a pas parlé d'amour, il pensait que les mots d'amour sont dérisoires. Il m'a dit, j'ai envie de toi, il avait vu au cinéma le blé au herbe, au creux d'un lit improvisé, j'ai découvert émerveillé un ciel superbe. Il venait d'avoir 18 ans, ça le rendait presque insolent de certitude. Et
pendant qu'il se ralliait, déjà vaincu, je retrouvais ma solitude. J'aurais voulu le retenir, pourtant je l'ai laissé partir sans faire un geste. Il m'a dit c'était pas si mal avec la candeur infernale de sa jeunesse. J'ai mis de l'ordre à mes cheveux, un peu plus de noir sur mes yeux, par habitude. J'avais oublié simplement que j'avais 2 fois 18 ans. Il venait d'avoir 18 ans. 달리다의 음성으로 영화 미나 타넨바움에 삽입된 곡 띄워드렸습니다.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적으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 150에 600번입니다. 또 인터넷은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되고요.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알려드릴게요. 유니버셜 뮤직이 제공하는 아메리칸 파이 웨딩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요. 또 시사회도 2개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은택 감독의 데뷔작 5구, 연극연출가죠. 이은택 감독 데뷔작인 5구를 11월 18일 화요일에 브로드웨이 극장 1관에서 오후 8시 50분에 50분 초대해서 보여드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무간도 2편, 스타일리시 누아르라고 홍보사 측에서 이렇게 붙여왔네요. 스타일리시 누아르. 무간도 1편과는 달리 1편에서의 그 젊은 시절의 모습들의 그 2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간도 2편도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스카라 극장에서 시사회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인터넷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시사회를 신청해 주실 때는요, 꼭 영화 제목을 앞에다가 말머리를 달아주세요. 5구 신청합니다. 무간도 2편 신청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아서 여러분께 시사회 초대권 알려드릴게요. 어디로 오십사 하고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 새로 나온 영화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도 옆에 계시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흥행 감독인 줄 알았는데 감독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6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박찬욱 감독 거는 정말로 와닿더라고요. 또 여견동 감독과 그 장애인의 삶이 나왔잖아요. 정말 모르고 있었던 부분. 그치? 사실적이고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줘가지고 많이 대단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하다. 청취자 시사회에서 한 영화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청취자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영화의 제목은 6개의 시선입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새로 나온 영화 첫 번째 영화로 만나볼 것 같은데요.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6개의 시선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들이 시사회에서 보시고 나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예, 다들 영화를 너무 좋게 보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네. 또 왜냐면 이 영화가 관객분들이 좋게 본다라는 것이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봉하기 쉽지 않은 영화고요. 또 제작 자체가
굉장히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런 네. 영화들이 공개되고 또 좋은 반응을 얻는다는 것은 일반 주류 상업 영화들이 호평받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더 부가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들고 아까 잠깐 어느 분이 흥행 감독님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몇 명을 보면 다들 흥행 감독들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영화는 뭐 시사회 아직 이번 주에 개봉하니까 네. 시사회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뭐 대체적인 이야기만 먼저 좀 기본 정보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6개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가 6개의 단편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엮어놨기 때문에 제목이 네. 붙여져 있고 이 시선은 뭘 바라보는 시선이냐면 인권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 영화는 박찬욱, 박광수, 또 박진표, 여균동, 임순례, 정재은 6명의 감독분들이 각각 인권이라는 주제 하나만 던져진 상태에서 각자 다른 주인공들의 다른 이야기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얼마나 말하자면 유린되고 있는가 네. 하는 부분을 자기들만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죠. 네. 전체 러닝타임은 110분인데 이것을 6개의 단편이 엮어나가고 있는 셈이고요. 그 이야기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박찬욱 감독의 6편이 다 제목이 다 따로따로 있죠. 박찬욱 감독의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라는 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네팔 노동자가 이제 행렬병자로 오인이 돼가지고 정신병원에서 몇 년 동안 감금되는 6년 반. 예, 어처구니없는 이게 실화예요, 또. 이건.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고요. 또, 임순례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모 때문에 또 따돌림을 받다가 이 성형수술을 해야만 하는 그것도 사실 인권 문제죠. 이런 것들. 또, 여균동 감독 같은 경우는, 길거리, 그러니까 넓은 광화문 사거리를, 건너야만 하는 장애인의 이야기. 그게 이제, 네. 장애인을 위해서 마련된 어떤 지하 보도라든가 어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장애인의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는 영어 발음이 좋아지라고 요새 강남에서 또 많이 유행이라고 하대요. 아이들의 그 혀를 네. 네, 한다고 하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잡히 내려 있는 것들을 바라보죠. 사실 이 장애인 또 어린 아이 그다음에 또 외국인 노동자 또 외모가 조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되게 소외되어 있는 층이잖아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소외된 층들로부터 공포 영화를 만들어내고 그것도 역으로 그래서 또 사회를 공격하는 그런 시선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 영화는 아주 뭐랄까 직선적이고 네. 솔직하게 또 어떤 흥행에 대한 강박관념 없이 만드는 그런 영화죠. 예. 아까 전에 청취자가 흥행 감독들인데라고 말을 한 이유는, 이들이 흥행 사실 상업영화 감독이긴 하지만 흥행 감독들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 굉장히 올해 영화계에 있어서 많은 대표작이라고나 할까? 네. 현재 한국 영화에 있어서 예. 그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싶어요. 박지표 감독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그렇죠? 또 정재현 감독 고양이를 부탁해. 두 편 다 흥행 안 됐습니다만 그렇죠. 상당한 화제를 불러 모았고 또 최근 한국 영화 역사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또 그런 나름대로 획을 그은 작품들이고요. 또 예. 박찬욱 감독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JSA 이후에 복수는 나의 것도 그리고 이제 곧 개봉할 올드보이처럼 명실공히 이제는 한국을 거의 대표하는 감독이 네. 된 것 같아요. 그 어떤 네. 영화 만듦새에 있어서는 예. 정말 대단한 실력을 보여준 감독이고 또 임순례 감독, 박광수 감독 다 중요한 분들이죠. 예. 예. 그런데 첫머리에 이 영화의 그 제작 과정이 순탄치 않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런 영화가 개봉한 것 자체가 뭐랄까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과정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영화가 영화인들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 아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관변단체에 의해서 네. 만들어진 거죠. 아무리 문민정부 하에서 어떤 우리 사회의 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라고는 해도 국가기관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게 그냥 흉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이 과연 관변단체랑 어떻게 영화를 만들까라는 의구심이 처음에 일었었는데 사실 또 그랬다고 해요. 이 영화 기획하고 또 프로듀서한 이진숙 PD를 또 저희 책에서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국가기관이다 보니 뭐 서류 관련된 부분들이랑 너무너무 그런 것도 복잡했고, 예. 또 제작비 같은 경우도 이게 얼마 제작비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충분히 제공받거나 혹은 미리 제공받거나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또 시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인권위원회 측에서 원하는 시선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이 6명의 감독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색깔을 넣고 싶었을 것이고 여기서 오는 어떤 소통의 좀 갈등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인권위원회 측에 어떤 한 분의 노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 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제작비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사재까지 터셨다고 제가 들었고. 그래요? 네. 어느 분이세요? 제가 좀 성함은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네. 네.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영화를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주 어렵게 제작비를 마쳤고 후반 작업 때까지 아주 정말 빈공한 그런 상태에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고들 해요. VIP 시사회라는 곳에 한번 다녀봤는데요. 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가보니까 정말 시사회 때 분위기가 딱 반으로 나뉘어요. 양복을 쫙 빼입고 오신 분들과 허름하게 잠바 입고 오신 분들. 그런데 그때 그 감독들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그 제작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 사실은 일어났다. 네. 왜냐하면 스텝이나 배우들에게 거의 무료로 봉사하라는 그런 압력까지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요? 굳이 이 영화만이 아니고요. 네. 사실 충무로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군소 영화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어떤 스태프들한테 지불될 그 돈 같은 것들을 안 주는 경우.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찬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대신에 나중에 흥행이 되면 그 이제 러닝 게러틴까지는 아니지만 흥행 수익에서 나누자라는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 완전 정복 요번에 만든 김성수 감독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기획했던 그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프로듀서를 하고 후배 감독들과 함께 그 중에 한 편을 완성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을 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화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는 영화들의 많은 수가 그렇게 되는데 그걸 너무 그렇게 유린 쪽으로는 안 보이시는 게 어려운 가운데도 만들고 싶으니까. 네. 그렇게 모이는 스태프들은 대부분 굉장히 친한 지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어떤 동지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시사회 네. 때도 그 감독이 이제 농담 삼아 인사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제작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또 서로 인권위원회하고 감독들 측도 인권위원회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인권위원회 측의 이 기획자 중에 한 분이 저희 과의 선배 좀 한 분이 계셨어요. 네. 선배 저한테 몇 번을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영화 감독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고 네.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도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주변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6개의 시선이라는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데, 감독이 1명이 아니라 6명이고요. 네. 6편의 영화가 그 안에 촘촘히 박혀 있어요. 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지금 곧 이제 영화관으로 들어갈 네. 관객들에게 이 영화에 대해서 왜 좋은지, 네. 그리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를 네. 잠시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이 영화가요, 가장 먼저 어떤 선입견을 버려주셨으면 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딱딱할 것이다라는 건 좀 완전히 버려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감독분들 자체가 상업 영화에서 드라마 영화들을 정말 재주 있게 만드시는 분들이라 그 인권 문제가, 이들이 만드는 어떤 드라마 속에, 굉장히 편안하고도 또 재미있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것은 영화들이 굉장히 장르적인 속성까지 띠고 있어요. 네. 코믹하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또 소름 끼치게 잔인한 수술 장면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고요. 공포 영화도 있고, 네,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관객들이 쉽고 또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이 감독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그런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를 통해서 몇 번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어둡고, 네.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떤 감독들의 직관에 의해서, 아주 편한 드라마로 풀어냈을 때의 장점들이 이 영화에 있고요. 물론 6편이 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은 좀, 기대 이하인 작품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작품들은 기대 이상인 작품들도 있는데, 예컨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를 가장 좋게 봤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감동이나 그 감동이라는 것은
따뜻한 감동은 물론 아니죠. 굉장히 그 잔혹하게 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네. 감동이 오는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여운이 아마 남으실 겁니다. 네. 자, 영화 6개의 시선 중에서 그럼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편집장님이 정말 가장 감동 깊게 보셨다고 했던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박찬욱 감독의 이 영화 중에서 유레카 밴드가 연주하는 곡입니다. Someday. 네, FM 영화음악 오늘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와 함께 새로 나온 영화들, 이번 주에 아주 따끈따끈한 영화 소식 듣고 있는데요. 자, 6개의 시선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하나요? 예, 또 몇 편 개봉하는데요. 그 중에 2편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아메리칸 파이 웨딩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아메리칸 파이 네. 시리즈의 3편이죠. 예. 근데 그 제목에서부터 벌써 웨딩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아메리칸 파이 시리즈 하면은 참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장실 유머, 그러니까 토일렛 유머라고 하는 그 몇 편의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뭐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근데 그 무렵부터 나왔던 이 일련의 그 혹자들은 뭐 이제 쓰레기 같은 영화들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 미국 대중문화에 또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여타 국가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하위 문화, 청소년들의 저속한 대중문화를
흡수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고 해소해주는 역할을 네.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영화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몇 편의 영화가 제작됐었죠. 예, 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파이 그 1, 2편 담고 있었던 아주 시원시원하고도 네. 또 어떤 해방구 같은 느낌의 어떤 기능은 정말 높이 살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3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3편은 웨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때문에 예. 이 주인공들이 결혼하는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1, 2편처럼 정말 천방지축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즐거운 청소년기를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좀 어른스럽게 결혼도 해야겠다 싶고 또 그렇게 정말 망나니처럼 살던 친구들이 주인공인 이제 짐이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의 아버지처럼 닮아가는 그리고 이 사회의 보편적인 층을 이루고 있는 주류 중산층이 되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를 향해 걸어가는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아메리칸 파이라는 영화의 특색은 다 사라진 거잖아요, 사실. 다는 아니고요. 예. 부분 감독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도 남아있고, 시리즈가 갖고 있는 여운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반은 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어떤 정리의 단계에 와야만 했겠죠. 예컨대, 네. 매트릭스 시리즈의 3편이 어떻게든 이야기를 정리했어야만 했듯이, 3편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망나니 이야기들을 하자고 치면, 네. 속편이 100편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이들을 어른으로 만들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아메리칸 파이 1, 2편의 재미들을 기대하시면 조금은 서운하실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어떤, 나름대로 이 시리즈 대단원의 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잔잔하게, 즐기실 수는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째 들어보니까 뜨뜻미지근할 것 같아요. 예, 뭐냐. 아주 직설적이고 예전에 그 막 터져 나오고 예. 그래서 약간 그 외설적이고 조금 뭐 일에 그런 감정과 함께 느꼈던 어떤 그래도 누군가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던 조금은 있는 그런 감정들을 터뜨려주는 네. 그런 건 좀 아닐 것 그런 같은데요. 건 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어떤 영화가 개봉하죠? 예, 다음은 제가 인터스테이트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스테이트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미국의 그 주와 주로 연결하는 도로들을 인터스테이트 도로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도로 중에 원제는 인터스테이트 60이에요. 60. 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도로인데요.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요. 제임스 마스덴이라고 어디죠? 엑스맨에서 사이클롭스인가요? 네. 이제 눈에서 번쩍번쩍. 예. 그 친구가 주인공이고요.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려 하는데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변호사가 되라고 요구를 하지만 이 친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내 운명은 내가 잡고 싶은데 그럴 즈음에 운명을 뒤바꿔줄 수 있는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게리 올드만이 연기를 하는 배우인데 그래서 네가 뭘 원하니? 그러면 그걸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의 어떤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운명의 사나이들과 그 주변 인물들이 이 주인공인 닐인데 이름이 닐에게 제시하는 것이 인터스테이트 60이라는 도로로 가라. 네. 그럼 거기서부터 앞으로 너의 앞에 어떤 여정길이 이제 열리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에 너의 운명을 네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뒤에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운명은 자기 자신이 찾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인터스테이트 60이라는 그 60라는 사실 그런 도로가 없는데 글로 가라고 하면 뭔가요? 해리포터의 그 기차역 같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길을 가요. 예. 길을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처음에 설정이 되냐면 그 운명의 사나이인 게리 올드만이 이 닐의 그 생일 파티의 생일 파티 장소에 그 웨이터처럼 옆에서 이렇게 서빙을 보다가 네. 인터스테이트 60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받아요, 닐이. 그리고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나요. 그랬을 때에 이 게리 올드만이 히치하이킹을 해요. 네. 그 차에 타요. 사실 예. 둘이 같이 여행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운명의 공을 줘요. 뭘 물어보면 공이 대답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해라. 그럼 이제 표지판들이 나오고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이상한 길에 접어들어 있고 표지판에 인터스테이트 60이라고 써 있는 그런 식이에요. 참 상당히 우화적으로 시작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선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일 것 같은데. 예, 그렇긴 한데요. 예. 그 주제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한 깊이는 공감하지만 네. 사실 영화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릴이 자신의 어떤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이 인터스테이트 60 도로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네. 뭐 어떤 마을에서는 마약이 하도 많이 횡행을 하니까 아예 마약을 사람들한테 그 풀어주고 노예처럼 뭐 일을 하면 마약 한 봉지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계몽적이에요. 계몽적이군요. 예, 굉장히 그 네. 유기적으로 네. 하나의 드라마에 엮여 있지 않고요. 예. 다 마치 그냥 우리가 도덕 교과서 한 장씩 넘기듯이 예. 인생이 이렇거든 네. 깨달았지 다음번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뽀빠이 아저씨 말씀을 지금 넣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이 누군가요? 예, 감독은 밥 게일이라는 감독이고요. 그렇게 뭐 유명한 친구는 아닌데 이 네. 제작진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그 백투더 퓨처 시리즈를 만들었던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 그 어떤 촬영, 제작, 이 감독 자신도 그 어떤 한 팀이었고요. 예. 백투더 퓨처 시리즈가 또 과거로 날아가는 또 판타지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런 설정들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어떤 곳에서 네.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그 시리즈의 어떤 여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백투더 퓨처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제이 폭스 같은 경우가 이 영화에도 카메오로 또 나와요. 그렇군요. 네, 초반에. 네. 백투더 퓨처와의 어떤 연관이 분명히 있는 영화인데 네. 과연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준 기자가 보시기에는 예,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뭐니 해도 6개의 시선이죠. 6개의 시선. 예. 골라서 보시고요. 아메리칸 파이 웨딩이나 인터스테이트도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겠다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네. 보시고 다양한 의견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 나온 영화 소식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죠. 영화 아메리칸 파이 웨딩에서 All American Rejects가 부르는 Swing Swing. Swiftly come and go.
coat and snatch your hat. Leave your worries on the doorstep. Just direct your feet to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Can't you hear that pitter-pat? And that happy tune is your step. Life can be so sweet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I used to walk in the shade with the blues on parade. No longer afraid. The rover crossed over. If I never had a cent, I'll be rich as Rockefeller. The gold dust at my feet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I used to walk in the shade with those blues on parade. But I'm not afraid, 'cause the rover, he got over. If I never had a cent, I'd be rich as Rockefeller. All those chicks round my feet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두 곡 이어 들어봤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파이 웨딩 중에서 All American Rejects의 Swing Swing,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역시 새로 나온 영화죠. Interstate 60 중에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이었습니다. 자, 6개의 시선은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청취자 초대 시사회를 한번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 감상문을 짧게나마 올려주셨거든요. 좀 몇 분이 올려주신 감상문을 소개해드릴게요. 최진권 씨, 잘 보셨죠? 6개의 시선, 우리나라의 쿨한 감독님들의 6개의 인권에 대한 시선 많이 느꼈고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인 그 남자의 사정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이거는 정재훈 감독의 작품이죠. 직설적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주제의식이 너무 좋았어요. 박진표 감독님의 신비한 영원하라도 꼬마아이의 혀가 찢어지듯 저 자신도 굉장히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자동차도 장애인에게는 자동차 도로 하나가 장애인에게는 대륙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여균동 감독님의 작품도 기억에 남고요. 무엇보다도 대미를 장식한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은 무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보여줘서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박선은 씨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이 안쓰러워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정말 잘 봤습니다. 그녀의 무게, 임순례 감독의 작품이죠. 그녀의 무게는 웃으면서도 그 웃음 이면에 녹아있는 비뚤어진 현실들 때문에 좀 씁쓸하더라고요. 신랑이 옆에서 몸무게 체크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저럴까 하고 묻길래 남편과 같이 보셨군요. 저 정도는 아니겠지만 실상을 보면 더 심각할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죠. 대륙 횡단이라는 제목을 보고 이력서를 찍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하는 감탄사와 함께 대륙 횡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제목들을 보면서 그 기바람에 웃었죠.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신기한 영어나라라고. 신비한 영어나라라는 어린이 유아용 교재 있거든요. 거기에서 패러디한 제목 같은데요. 치과가 나오자 바로 뭘 하려는지 연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화면도 차마 고개 들어서 다 보지 못하고 결국은 울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사정은요. 글쎄요. 성폭력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성폭력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에 장식했던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집에 와서 얼른 검색을 해봤더니 히말라야에서 온 편지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내용이 맞더라고요. 반가우면서도 씁쓸하고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진작에 네팔인이나 네팔어가 가능한 사람을 수소문했다면 저런 충격을 안고 살아가지 않아도 될 텐데 며칠 전 뉴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 연기 신청을 하려고 서 있는데 관리하는 한국 사람들이 발로 차고 반말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장면이 고발된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닌 이중적인 잣대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백인이나 유럽인들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제소리도 못하면서 약소국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해버리다니.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나부터라도 얼른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힘센 나라에 가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하여튼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답니다. 정말들 좋은 생각들 많이 올려주셨네요. 여미연 씨가 아니라 학생 같은데요. 오늘 시사회에서 즐거운 영화 구경을 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6개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독특한 영화 드물잖아요.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보시면 굉장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 정영현 담임 선생님께도 감사드려요. 선생님께서 우연히 수업 시간에 소개해 주셨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한번 들었다가 저도 엄청 팬이 되었답니다. 하셨죠? 이 정영현 담임 선생님이요. 저번에 사연 남겨주셔서 제가 소개해 드린 적 있거든요. 되게 반갑네요. 그 학생이시군요. 여미연 학생. 우리 음악 한 곡 더 듣죠. 김정아 씨, 김지혜 씨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김정아 씨, 제가 너무 부유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요.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는 이 영화 청취자분들 꼭 보세요 하셨죠? 저도요.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일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었던 말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요. 더 편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음악 들을까요? 영화 얼굴값이요. 이 6개의 시선 중에서 박광수 감독의 작품이죠. 미인도 예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별을 한다는 것을, 그 언어 폭력이라는 것, 일상 속에 스며든, 은연중에 스며든 그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는데요. 조성우 씨의 영화 음악이죠. 메인 테마 들어봅니다.
It's only one night, somehow I know you, and somehow I think you know me too. I'll step on a cloud and fly, I'll walk in the open sky, or deep into the blue. I'm just a stranger, somehow I know the place, and somehow I feel that we belong. I step on a cloud and see just how far it carries me, rising with the dawn. I feel so high. What can I do? Caught up in you, caught up in you, and these clouds of you. I step on a cloud and see the things you do to me. I've never felt this freedom. I've never felt this Got me walking. You got me walking. You got me walking on the cloud. You got me walking. You got me walking. You got me walking on the cloud. You got me walking. You have got me walking, baby. You got me walking on the cloud. I got me walking. You got me walking, yeah. You got me walking on the cloud, walking on the cloud. 구름 속을 걷는 느낌, 헤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게 몽롱하게 걷는 느낌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도 그랬는데요. 하셨죠? 안인경 씨 들으셨어요? 영화 란제리, 우리나라에서 란제리라고 붙여졌는데 원제는 아모르 에 컨퓨지옹, 사랑과 혼란이었죠? 스테파니 로즈의 음성으로 Step on a Cloud 띄워드렸습니다. 구름 속을 걷다. 그런 기분 들으면 참 기분 좋죠? 처음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는 그런 기분이 들까요? 이남기 씨? 첫 환자 진료하는 날이라고 하셨었는데 잘 하셨어요? 병원 생활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무엇이든 처음 할 때의 그 기분은 저는 가장 긴장되던 순간이요. 처음으로 된장찌개 끓이던 날이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서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땀을 흘리고 앞치마를 입고 된장찌개는 진짜 투박하게 보기 싫은 그릇에 담아 놨는데 그때 제 표정은 집에 가서 앨범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박장대소를 하면서 보는 사진이거든요. 너무나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또 설익은 표정. 그 된장찌개를 처음 끓이던 날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남기 씨 첫 환자 진료하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환자들 그렇게 돼 있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고 약간은 떨리지만 성의를 다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에게는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무섭거든요.
그런데 하얀 가운 입고 와가지고 모르는 의행 용어만 늘어놓고 불친절하게 하고 전 그것처럼 싫은 게 없더라고요. 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3학년 동기 친구들을 위해서 음악 한 곡 들려주세요 하셨지요? 뭘 들려드릴까요? 아, 맞아요. 우리 전계영 씨가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친구가 필요해요. 함께 갈 친구요. 외로운 게 제일 싫거든요 하셨죠? 오늘부터 맛있는 음악 다 빼앗아 먹을 테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구박. 자주 놀러와도 구박하기 없기다. 반말까지 막 하셨네요. 전계영 씨. 구박 안 할 테니까요. 자주 놀러오세요. 마지막 곡이요. 여러분 졸고 계시던 분 계시면 이제 아침이니까 눈 뜨시라는 의미에서 띄워드립니다. Singing in the Rain 중에서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바로 그 노래요. 굿모닝 굿모닝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e've talked the whole night through.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Good morning. Good morning. It's great to stay up late.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When the band began to play,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Now the milkman's on his way. It's too late to say good night. So good morning. Good morning. Sunbeams will soon smile through.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and you and you and you. Good morning. Good morning. We've gabbed the whole night through.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Nothing could be grander than to be in Louisiana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it's great to stay up late.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Might be you. just as zippy if we was in Mississippi. When we left the movie show, the future wasn't bright, but came the dawn, the show